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는 흔히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부자사관학교에 원래 3기 수강생인데 제가 6기를 재수강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던 것도 있고 3기를 들어보고 제가 조금 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6기를 재수강했거든요. 근데 3기 때 들었던 거랑 6기 때 들었던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마 이 마인드적인 거에서 많이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부자사관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다음 네, 소개 제가 한번. 먼저 네.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캐시카우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고요. 부자사관학교 5기를 저는 수강을 했었습니다. 한 3개월 전부터 수강을 했었는데 이제 부자사관학교 들으면서 책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마인드셋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투자 방법 같은 것도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흔히님이 저희 한번 초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뭐 좀 더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촬영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간략하게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아빠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책을 읽다가 뭔가 책은 이제 부자아빠 가난아빠 이 책을 읽고 좀 뭐라도 해봐야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부자사관학교도 접하고 그다음에 책 챌린지도 같이 진행하면서 너무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저도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투자, 좋은 영향력 펼칠 수 있으면 저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혹시 몇 기 들으셨어요? 부자사관학교 5기 같이 아, 캐시카우님하고 오기. 같은 같이 저는 들으셨구나. 처음 딱 봤을 때 그 뭔가 포스 이런 게 5기가 아니라 1기, 2기 완전 그 초반 멤버인 줄 그러면은 알았는데 부자사관학교에서 두 분 만나신 네, 거예요? 네네. 어, 맞아요. 원래 친구분이 아니셔. 아,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네네. 한번 뭐 부자빠님한테 좋은 말이었군요. 두 분 너무 친하시길래 죄송해요. 마스크 벗은 모습을 처음 봤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다음 소개. 혹시 뭐 비비크림 바르고 오신 거 아니죠? 아, 저는 면도도 못 하고 왔어요. 바르셔야 되는데 이게 예. 저도 생얼로 왔습니다. 너무 이렇게 네. 방송을 좀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거짓말을 대놓고 하시네. 자, 마지막으로 고킬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덕 캘리포니아입니다. 고덕이 캘리포니아 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제가 캘리포니아에 또 제 집을 또 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고덕 캘리포니아라는 필명을 쓰고 있고요. 네, 부자사관학교라는 이제 강의를 기획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고 맞습니다. 기획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강의를 제가 듣고 저분을 여기 평택에 모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부자사관학교 기획을 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어쨌든 저희가 이 자리까지 하게 된 게 어쨌든 고켈님 덕분이잖아요. 이제 북토크를 하는 거를 이제 기록을 남기고 싶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됐는데 북토크라는 거를 왜 저희가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간단하게는 얘기를 하고 한번 넘어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챌린지를 끝냈잖아요. 네. 다들 아시죠? 네네. 뭐 아시는 분들 그 챌린지가 저희가 12월 12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작년. 네. 12일부터 시작을 해서 31일까지 매일 하루 한 권 글쓰기까지 그렇죠. 총 20권. 그러니까 이거를 기획한 것도 고켈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또 얘기하기 죄송하지만 저도 미친 줄 알았어요. 이거 이상한데 약간 너무 즉흥적인데라는 생각으로 못할 거라는 생각부터 했었어요. 저도 근데 딱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 아니 직장 다니는데 회사 끝나고 쉴 시간도 없는데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 전까지 제가 책을 한 번도 거의 안 읽었거든요.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처음에 거절을 했었어요. 못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부자- 거절했었어요. 못하겠다. 근데 이제 부자아빠님이 계속 이제 설득을 해주셔갖고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차피 뭐 이거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설득을 하셨구나. 그걸 만약에 제가 못했다고 생각을 네네. 하면은 엄청 큰 손해가 됐을 것 같아요. 엄청 값진 경험이잖아요. 그게. 확실하네요. 맞아. 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맞아요. 이 북토크까지 하게 된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챌린지 동안 20권이
20권이라 그러면은 좀 작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작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한테 책 몇 권 읽어요 물어보면 그렇죠. 1년에 한 권도 아니죠. 네, 그렇죠. 맞아요.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데 저희 20일 만에 20권을 읽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박수 한번. 네. 저희 이 성공을 자축하는 시간을 맞습니다. 또 따로 갖기로 했으니까 예, 거기서 마저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챌린지를 통해서 일단 제 얘기부터 하면 저는 이 북토크를 하게 된 것도 챌린지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연히 그때 챌린지 도중에 한번 만났었잖아요. 네, 그렇죠. 캐시카우님 죄송하지만 그때는 그때 없으셨는데 예, 한번 부부동반으로 세 가족이 갔어요. 네, 한번 만나서 그 챌린지 도중이었는데 그때도 한번 여행을 가져가시길래 저 그것도 미쳤다. 약간 여러 가지로 그때 그 부자 아빠님께서는 미는 여기 한바구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떤 생각까지 하셨는지 그때 기억이 나요. 이게 네. 이거는 나를 시험하는 건가? 아니 하루 한 권 읽기도 좀 힘들어서 주말에 이제 주말에 좀 여유 있게 좀 더 많이 읽어도 많이 읽어두고 평일에는 조금 이제 양이 많은 거는 좀 조절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말에 1박 2일로 놀러 가자는 거예요. 펜션으로. 네. 뭐지 이거 나의 의지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는 건가? 이분은 나를 시험하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네. 이것도 갑자기 전화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 돼요.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결론은 어쨌든 저희가 챌린지 도중에 그렇게 만나서 뭐 무슨 얘기를 하자 이런 말도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독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쌓여 있었죠. 하고 싶은 말이 네, 진짜. 그러니까 서로가 그랬죠. 진짜 이게 막 쌓여 있는 이 독서에 대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솔직히 말해서 밖에서는 누가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잘.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같은 책을 읽었고 그걸 또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자리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북토크를 한번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챌린지를 통해서 같이 하신 분들 모아서 북토크를 하고 이걸 기록을 한번 남겨보면 또 다른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죠.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고요. 저는 제가 이제 챌린지를 하면서 저는 20권의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어떤 책이든 간에 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얘기를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책 속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진짜 나는 뭐지? 내 정체성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네, 현재는 제가 지금 일을 이제 손에 놓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진실의 방에서 페니님과 얘기를 하면서 페니님께서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페니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문화가 그러니까 직업이 없으면 정체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 문화로 너무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때 뭔가 한 대 딱 맞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런 정체성을 찾고 싶은데 그 정체성이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에 책이 끝날 때까지 아직 솔직히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북토크를 더 해가면서 그걸 한번 찾아보는 게 제 이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내가 페니님 수업을 계속 들었지만 말씀하신 책들을 다 읽어보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때 그 고명환 그 코미디언이 이제 책에서 자기가 돈을 버는 방법을 깨달았다라고 그쵸, 하면서 그쵸. 많은 사람들이 책 얘기를 해서 정말 마음 놓고 한번 책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이제 12월 10일 이제 12 반란이 그날 제 인생에 반란이 일어났고 우리가 10월 31일까지 하고 1월 1일부터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이제 스스로 다짐을 했는데 그때 페니님 수업에 그런 말을 하셨어요. 공독을 해라.
맞습니다. 같이 읽어라. 아, 책을 같이. 그날 결정을 하셨어요. 그날 네. 그 수업 할 때 공독 얘기하셔가지고 네. 혹시 머리 그때 땅 하고. 맞았죠. 아, 저 네. 그래서 피디님이랑 네. 같이 뭐 이런 상담을 하면 혹시 피디님이 뿅망치 같은 거 하나씩 들고 와갖고 네. 때리는 게 아닌가. 다 모든 분들이 이제 머리를 한 대씩 네. 띵하다 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공독을 하자고 네. 했는데 다 하시더라고 이상하게. 그리고 심지어 부자빠님은 저기 캐시카우도 할 거라고 캐시카우님한테 자기가 전화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도 걱정했어요. 괜찮나? 이게 같이 하신 분들이 더 내시는데 그분들 나중에는 한 분 한 분 초대해서 네. 같이 한번 좋을 것 또 같아요.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챌린지 하시고 그 고켈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니까 부자빠님은 챌린지를 통해서 어떤 걸 얻으셨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 책 읽는 거는 우선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덥석 우선 물었어요. 이제 챌린지 하겠다고. 그래서 바로 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저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저도 같은 대답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다들 이거를 정체성을 모르시고 사시나 보네요. 네. 우선 나는 누구인가라는 대답에 나는 이걸 언제 답을 할 수 있을까? 뭔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왜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지부터 이제 계속 질문에 파고들다 보니까 결국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철학적인 그게 부분까지 남더라고요. 나오는 거죠. 와, 네. 그래서 책을 읽지 않았으면 이 정도 사고는 하지 않았을 것 그렇죠. 같다. 네. 그리고 목표만 생각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집에 가서 나머지 여가 네. 시간은 TV 보고 잠들고 뭐 이제 또 똑같은 생활을 할 수도 있었는데 책 읽는 습관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집에 가서 항상 30분 이상 1시간 정도는 책을 펼치는 습관이 들여놓으니까 이제 가족도 습관이 들더라고요. 이제 와이프도 책을 들고 앉아 있으니까 아이들도 갑자기 어느 순간 책을 꺼내고 와서 앞에서 책을 다 같이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멋지네요. 너무- 그 사진 하나 남겨 놓으시죠. 남겼어요.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그다음에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책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책들을 접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네.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가장 값진 기간이지 않았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캐시카우님께서는 네. 챌린지를 통해서 어떻게 네 우선은 두 분께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이제 본인의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개선될 수 있는 말씀들을 좋은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다 이제 그대로 가져가고 새롭게 느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책을 거의 안 읽었었거든요. 평상시에도 책을 안 읽었었고 투자할 때도 제가 19년부터 투자했었는데 그때도 책을 읽지 않고 그냥 좀 투기성으로 투자를 했었었는데 19년부터. 이제 네 제가 투자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투기였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어요. 책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거의 20권 달하는 책을 20일 동안 읽으면서 제가 했던 방식들이 좀 더 잘못됐다는 걸 인지할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책을 읽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진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책을 읽을 때 뭐 4시간, 5시간 아니면 6시간 이렇게 길게 읽었었는데 네. 이제 4시간도 빠른데. 그죠? 제가 워낙 좀 저희 빨리 보는 챌린지 편이어서 중간에 다들 한 번씩 찾아보셨을 거예요. 책 빨리 읽는 법. 네. 네, 맞아요. 그거 한번 속독하는 이렇게 법. 대각선으로 본다. 뭐 목차부터 그런 거 한 해가지고 번씩은 본다. 다 네. 찾아보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네. 빨리 읽는 것들이 굉장히 저 향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제가 책을 단기간 20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읽어야 되잖아요. 그쵸. 책은 네.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평생 동안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책 읽는 습관을 책 읽는 습관 중에서도 이 속독하는 것들을 좀 늘리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쵸.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좋았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배우자 그러니까 저와 같이 공동 투자하는 거잖아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네. 저 혼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있거든요. 어쨌든 네. 저 혼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랑 같이 공동 투자를 하는 건데 이 배우자가 좀 불안해하면은 제 그렇죠. 투자하는 네. 그런 마인드도 흔들리더라고요. 네. 오히려 제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 투기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제가 힘이 굉장히 빠질 때도 많고 그랬었는데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1일 1 독서를 한 다음에 포스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배우자가 오히려 더 안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네. 투자를 하는데 배우자가 좀 불안해한다. 그러면은 이 책을 읽는 습관을 무조건 들여서 그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네.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 언제 한번 김승호 회장님의 그 돈의 속성 네. 그게 이제 읽었잖아요. 제가 그거를 읽었던 거를 이제 본인이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김승호 회장님 어디서 유튜브에서 나온 한 말을 딱 캡처를 그러니까 해가지고 저한테 몇 분을 봐라. 그러니까 30분짜리면은 거기에 15분 몇 초를 한번 봐라 이러더라고. 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분이 이제 배우자와 본인이 투자관이 달라서 너무 힘듭니다라는 질문에 그럼 너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투자자인데 네가 번 돈에 50%를 줘. 아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네, 맞아요. 저한테 그걸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좀 이렇게 저는 부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돈 달라고 하더라고. 돌려서 말씀하셨는데. 네, 아 진짜 어쨌든 그런 부작용도 좀 네. 있었어요. 배우자한테도 좀 안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혹시 책 목표가 있으세요, 다들? 네 있습니다. 네, 있어요. 몇 권이신데요? 저 먼저 부자빠님. 부자빠님 네. 말씀하시죠. 주에 2권 해서 4권. 네. 캐시카운트. 저는 지금 1월 1일부터 23년 네. 목표로 네. 주에 3권씩 읽기 하고 있거든요. 두세 권. 네. 일단 달성할지 모르겠지만 다 적어놓습니다. 10배, 네. 예, 주 2권. 10배 법칙을 통해서 최대한 내가 읽을 수 없는 네. 목표로 설정을 해놔야지 그거에 뭐 7, 80%는 가지 않겠구나 생각을 해서 110%의 네네. 그 지금 네. 일주일밖에 되진 않았지만 일단 3권은 읽었습니다. 네. 3권을 읽고 지금 뭐뭐 읽으셨어요? 제가 하도 속독을 해갖고 네. 진짜 속도 속독을 해서 책 제목까지 스킵이 네? 훅 되는데 일단 어제 읽었던 책 말씀드리면은 책 제목 보러 책 제목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진짜 빠르게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금-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긴장하신 걸로 네. 보면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어제 읽었던 거는 아 집요하시네. 넘어가줘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아까는 뭐 동안이라고 막 띄더니 한순간에 가버린다 그죠? 지금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갑자기, 생각나면 예, 얘기해 주세요. 예. 일단 어제 읽었던 책은 그 박미 저자의 나는 해외 투자로 네. 글로벌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 글로벌. 네, 글로벌 네. 부동산 네. 부자가 되었다. 그 책을 읽었었죠 어제. 박미 선생님이 코미디언이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우리가 가수로 알고 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코미디를 하셨어요. 아 네. 책에는 안 써 있던데. 출발은 코미디로 아니 워낙 박미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우리는 모를 수 있죠. 네. 네. 저는 아는데. 아직 국회님 말씀 안 하셨어요. 아 저요? 네. 저는 책을 쓰는 게 목표입니다. 오. 네, 그러니까 책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책을. 그래서 제목은 다 정해놓고 했는데, 그러니까 책을 쓰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네. 더 많은 책을 읽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몇 권에 그냥 저는 국한하지 않고 책을 쓰겠다가 제 목표입니다. 아유, 책을 그래도 쓰기 위해서 몇 권을 몇 권을 읽어야겠다는 그런 학원은 있으셔야죠. 아, 그래요? 네. 뭐 학원하십시오. 네. 다들 100권씩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저도 200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200권 하실까요? 방금 순간적으로 200권이면은 주말 빼고 다 읽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좋다. 아. 네, 주말 빼고 하루에 한 권씩. 제가 100권 네. 했으니까 한번 한 200권 할까 마음속으로 한 0.5초 정도 갈등했거든요. 할 말을 해 말하는데 바로 그냥 끄집어 내버리시네. 아니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한번 어떤 글을 쓸 때 그 주제에 딱 관련된 책들을 다 찾아서 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 저 엊그제도 블로그 하나 쓸 때 책을 5권 읽었거든요. 밤새도록 제가 그 글을 쓰면서 그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책 5권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믿으세요, 다들. 말씀하시죠. 눈빛이 거기다가 참고 도서라고 적어놔요. 저는 제 블로그에 참고 서적 항상 적어놔요. 네.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예 그냥 좀 파고들면은 그날 밤에 책 5권 읽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책을 다 정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내 목적을 가지고 책을 보면 또 그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빼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뭐 꼭 굳이 다 안 읽고 그 챕터만 읽어도 되는 거죠. 챕터만 읽고 속독하고 네. 하면서 5권의 이름도 혹시 아시나요? 5권 저 다 읽었어요. 그
그러니까 제가 이 부의 인문학을 네. 아니, 부의 인문학을 제가 이제 네. 오늘 주제가 부의 인문학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네. 제가 다시 부의 인문학을 꺼내봤죠. 보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주제를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경제학자의 그러니까 100년 전 경제학자나 철학자가 했던 코멘트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뇌 한 달짜리 고뇌를 끝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라는 제가 컨셉을 잡았고 부의 인문학, 부의 본능 그리고 최근에 오건영 저자가 썼던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그리고 금리와 환율의 뭐 미래 와. 그리고 하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뭐였더라? 제가 다 블로그에 적어놨어요.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구나. 어떻게 다 그걸 말씀하시는지 네. 제대로 읽으신 것 같습니다. 아 읽었다니까요. 여기 적어놨어요 제가 아이고, 블로그에다가. 일단 믿는 걸로 합시다 저희. 나는. 거기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네, 이렇게 백문백답으로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금리와 환율의 미래. 그리고 부의 문화, 부의 본능, 인플레이션 살아남기 5개 책을 가지고 이 글을 썼죠. 네, 그렇게 저는 해서 뭐 이번까지쯤에는 뭐 알겠습니다. 제 책 마지막 쓸 때 참고 서적 200권 넣을게요. 그럼 되잖아요. 보통 논문 쓸 때도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인증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영상이 네, 남겨지는 거니까 네, 네, 다들 알겠습니다. 믿죠 저희. 어쨌든 100건 저는 157건이었던 것 같아요. 150, 네, 150건. 어쨌든 150건 할게요. 네네. 그러면 네. 200건. 네. 네. 이렇게 어쩌다- 하는 걸로. 네. 아, 이거 하고 부담감 저희 엄청 크네요. 일단 본론으로 그러면 오늘 북토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책을 부자 아빠님께서 권해주셨던 책이고요. 저희가 챌린지를 통해서 그 챌린지 9번째 책이었어요. 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 부의 인문학이라는 네. 책이고요. 요거는 우석이라는 제 작가님이 쓰셨는데 이거는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인사이트가 굉장히 넓고 맞아요. 깊었던 분의 이제 예전부터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서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어요. 이분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 자신의 그 모든 지식은 그 과거에 노벨 경제상을 받았던 과거 철학자들이나 그런 경제학자들한테서 받았던 거 그대로 적용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